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9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 각국은 선거 결과에 따른 권력 재편과 새로운 무역 질서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와 미국의 파격적인 관세 소식이 글로벌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거대한 체스판이 다시 세팅되는 기분입니다. 일본은 고이치 사나에 총리가 초강력 여당을 구축했고, 미국은 인도라는 말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교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19세기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 게임이 21세기형 AI와 자본의 논리로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움직임의 이면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상품 관세를 18%로 전격 인하하며 파격적인 선문을 내놨네요. 아주 영리한 한 수입니다. 기존 25%에서 7%포인트나 낮췄고 러시아산 원유 관련 징벌적 관세까지 철회했습니다. 인도를 완벽하게 미국의 경제 블록으로 끌어들여 중국의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선언이죠. 비록 예일예산연구소 등에서 미국 중산층의 가계 부담 증가를 경고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외 안보에서도 기한을 정해두는 트럼프식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 기한을 올해 6월로 못 박았군요. 특유의 비즈니스맨 스타일이죠. 언제까지 끝내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는 데드라인 전략입니다. 내부적으로는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역 퇴치국 지위를 잃을 정도로 보건체계가 흔들리고 있고 의료시설 내임인 단속 문제로 내부 갈등도 깊습니다. 강한 외교 뒤에 숨겨진 미국 사회의 그림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당정은 한 발 더 나아가 시장 불법 행위를 전담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에도 합의했습니다. 마치 과거 암행어사처럼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거죠. 동시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같은 실용적인 경제 정책도 병행하며 민생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의 실적 호조로 세수 수입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죠. 네, 반도체가 다시 한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채로운 소식도 있는데 대통령 설 선물 세트가 중고시장에서 100만 원에 거래되는 과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따며 대한민국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경주 산불이 원전 인근까지 번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진화 중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고이치 사나에 총리의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압승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도 다카이치 총리의 기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의석 3분의 2는 이제 일본이 원하면 개헌까지 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미일 동맹 강화와 방위비 증액 등 강한 일본 만들기에 속도를 낼 겁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부국강병을 외치던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와규버거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이 인기를 끌며 햄버거 시장이 1조 엔을 돌파할 전망이라고요.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소비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다만 기업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슈퍼볼 광고에서 AI 기업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저격하며 광고 없는 클로드를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죠. 일본 시장도 다카이치 행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과 AI의 수익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광저우에서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죠.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각인시키려 합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외교적 주도권을 쥐려 하죠. 대외적으로는 파키스탄 폭발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책임있는 대국 이미지를 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 대출에 5년이라는 상한선을 설정했네요. 무분별한 대출 거품을 막겠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에 올인하고 있지만 이면에선 지난 산사태제의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되는 등 사회 안전망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금융 통제, 농촌 현대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진통 관리가 관건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뉴스타트 협정이 만료되며 핵 통제가 사라진 가운데 한편에선 평화회담이 진행 중이라고요.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핵 억제 규칙은 사라졌지만 물밑에서는 실질적인 딜이 오가는 묘한 상황이죠. 하지만 유럽 내부는 분열 중입니다. 독일은 대화에 반대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각국의 계산기가 바빠졌습니다. 러시아 내부 경제는 겉으론 안정적이라지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건설 비용 상승으로 집값이 14%나 오를 전망입니다. 군수 산업 내부에서도 소송 등 파열음이 들리고요. 푸틴 대통령은 2026년을 민족 통합의 해로 선포하고 대규모 마라톤 행사를 여는 등 내부 결속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민족과 가족을 내세우는 전통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인도는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죠.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11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인도의 설계와 말레이시아의 패키징 기술을 결합해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비동맹 노선에서 벗어나 이제는 미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고 동남아와는 기술 동맹을 맺는 실리 외교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법 탄광 폭발과 고독성 화학물질 유출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이면에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무공항 근처에서 유출된 겨자황은 민간인 지역에 있어선 안 될 위험 물질이죠. 여기에 다국적 폰지 사기 사건까지 터지며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 사회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도의 진짜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독일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무려 1조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 1,4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팬데믹과 전쟁, 무역 갈등이 겹치며 유럽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프라 법안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 파업은 독일 특유의 안정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Z세대의 노동관을 두고 기성세대와 젊은 층의 논쟁이 뜨겁다고요? 노동 숙련도를 중시하는 독일에서 일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과 가치관 변화를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들의 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며 독일식 원칙주의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사회적 규칙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테크 업계가 유럽 내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위 자리를 굳혔네요. 23%의 투자 성장률을 기록 중인데 특히 인베디드 AI 분야가 강력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결실을 보는 거죠. 동계 올림픽 은메달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2027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 세력을 막기 위한 좌우연합의 방벽 구축이 시작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 현모양처로 돌아가겠다는 트레드와이프 현상도 눈에 띕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이런 회귀 본능이 나타나는 건 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이 가족이라는 안식처를 찾는 심리로 보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첨단 기술의 화려함과 전쟁의 공포, 그리고 과거로의 회귀 본능이 복잡하게 뒤섞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단신입니다. 빗썸이 60조 원대 비트코인 5지급 사태 수습과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월 하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예고했고 미국의 입국 심사 시 SNS 활동 내역 요구 등 규정이 강화될 조짐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세계 8개국의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일본의 압승부터 인도의 실리 외교까지 참 긴박한 흐름입니다.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김상겸 선수의 메달 소식처럼 우리 각자의 노력이 결국 역사를 만드는 동력이 되겠죠. 네,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